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가규입니다. 가규는 서기 174년에 태어나 228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는 양도입니다. 211년 조조가 서량의 마초를 토벌할 때 홍농태수가 됐습니다. 220년 위왕 조조가 사망하자 차남인 조창이 대군을 이끌고 왔고, 이때 조창을 구슬려 병권을 반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조에 이어 위왕에 오른 조비로부터 예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228년 오나라의 장수주방이 항복했는데, 이것이 조유를 끌어내기 위한 거짓 항복이라는 것을 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조유는 석정전투에서 패배했고, 이때 오나라 군대의 추격 속에서 조유의 목숨을 구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255년 관국원 문음의 난과 257년 제갈탄의 난 진압에 참여했던 위나라의 참모인 가충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인물은 가범입니다. 가범의 출생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며 서기 237년 사망했습니다. 가범은 공성공에 이어 요동태수의 오른 공소년의 부하 장수입니다. 237년 공소년이 연왕을 자칭하며 위나라에서 독립하려고 하자 제갈량도 이기지 못한 사마이에게 이길 수 없다며 극구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고 분노한 공소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238년 공소년은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위나라 사마이에 의해 결국 토벌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범이 진정한 충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동을 토벌한 사마이는 가범이 공소년의 독립을 만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높게 평가해 그의 묘를 세워주는 한편, 그의 자손들에게는 직위를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난세를 평정해 나가던 조조를 후방에서 묵묵히 지원했던 가신입니다. 가신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조는 원소와 하북의 패권을 놓고 벌인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후 기세를 몰아 202년에는 원소의 삼남 원상을 여양에서 대파했습니다. 가신은 여양 공략 후 여양성에 주둔하며 수비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211년 서량의 마초와 한수가 반기를 들자 조조는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조조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하간 지역에서는 전원과 소백의 주도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가신은 마초 한수 토벌에 나섰다 돌아온 조인과 함께 전원 소백의 난을 진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 진시대를 이끌었던 사마씨 가문의 핵심 참모 가충입니다. 가충은 서기 217년 출생에 28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녀입니다. 255년 관국원과 문음은 실권자인 사마사가 황제 조방을 폐위하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가충은 낙가에서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257년 제갈탄은 사마씨 정권에 충성할 수 없다며 회남 지역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가충은 사마소와 함께 출진해 제갈탄의 본거지인 수춘성을 함락하고 전후 처리를 했습니다. 사마씨가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건국한 뒤에는 폐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법학에 뛰어났으며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충은 228년 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벌어진 석정전투에서 위기에 빠진 조조의 조카 조휴의 목숨을 살린 가규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중국을 대표하는 책사 장량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던 가후입니다. 가후는 서기 147년 출생에 22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화입니다. 192년 모시던 동탁이 죽자 동탁을 따르던 이각에게 장안을 탈출해서 헌제를 옹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각을 떠나 화음에 있는 단해에게 몸을 의탁했지만 곧 장수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수 휘하에서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조조를 공격해 물리치는 전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장수를 설득해 조조에게로 귀순했습니다. 211년 위수전투에서는 책략으로서 마초와 한수를 이간했습니다. 조조가 위왕에 즉위하자 태위에 올랐습니다. 훗날 조조가 후계자 문제로 고민할 때는 장남인 조비를 후사로 내세울 것을 진언했습니다. 염충으로부터는 장량 진평에 필적하는 책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의용군 시절부터 유비를 따르며 촉정벌에 큰 공을 세운 간홍입니다. 간홍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헌화입니다. 간홍은 유비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해 유비가 의용군을 일으키자 그때부터 그를 따랐습니다. 211년 유비가 유장이 다스리던 입주를 공략하려고 하자 함께했습니다. 214년 유비가 성도를 포위한 후 항복을 권고하는 사자로 파견됐고 끝내 유장의 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비군이 촉을 정벌한 뒤 소덕장군에 임명되고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해적 출신으로 어나라 최고의 장수에 올랐던 감령입니다. 감령의 출생 시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21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홍패입니다. 본래 해적 출신으로 강동의 선씨 일가와 대립했던 황조의 부하로 활동했습니다. 황조 휘하에서 어나라 장수인 능조를 죽였지만 소비의 권유로 성권에게 항복했습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유수군을 침공했을 때 100명의 병사로 야습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성권으로부터는 조조에게 장묘가 있지만 내게는 감령이 있다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거 능조를 죽인 일로 아들인 능통과는 끊임없이 대립했습니다. 215년 성권이 위나라 합비를 침공했을 때 위기에 빠진 능통을 구해주며 화해했습니다. 감령은 219년 노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달력을 만들었던 감택입니다. 감택의 출생 시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24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덕윤입니다. 감택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훗날 높은 학식이 소문나며 오나라 선권에게 등용됐습니다. 220년 조비가 헌제에게 선의를 받아 황제에 즉위하자 조비의 이름을 분석해 10년 안에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 조비는 7년 후 사망했습니다. 229년 선권이 오나라 황제에 즉위한 뒤 상서, 중서령, 태자대부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오나라의 달력인 건상역주를 저술했습니다. 243년 감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선권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은평 지역의 강족 주장 강단입니다. 강단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8년 유비와 조조가 한중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강단은 총나라 마초의 지위를 받고 있던 오란을 죽이고 그의 목을 위나라 조옹에게 보냈습니다. 235년 위나라를 공격한 총나라 마대가 우금에게 격파됐습니다. 이때 무도 지역의 강족인 부상과 함께 6,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위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자신이 모시던 위광을 죽인 마초에게 복수를 한 강서입니다. 강서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백섭입니다. 강서는 후한말 양주자사 위광의 부하입니다. 213년 위광이 마초에게 죽임을 당하자 역성에서 사촌인 양구와 함께 위광의 원수를 갚을 것을 논의했습니다. 219년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조왕, 윤봉과 함께 병사를 일으켜 마초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방소의 어머니는 역성에서 마초에게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훗날 기산에서 마초로부터 포위당했고 하우연에게 원군을 요청해 마초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에서 총나라로 투항한 후 제갈량에 이어 북벌을 진두지휘한 강유입니다. 강유는 서기 202년 출생해 264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약입니다. 위나라 장수였던 강유는 1차 북벌 때 총나라를 격파했지만 227년 제갈량의 책략에 빠져 모시던 천수태수 마준을 배신하고 총나라로 항복했습니다. 총나라 귀순 후에는 제갈량이 추진한 북벌에 참가했습니다. 234년 제갈량 사후 대장군에 올라 북벌을 지휘했습니다. 263년 검각에서 위나라 등해와 종해의 공격을 막아섰지만 위나라에 항복한 총나라 황제 유선의 명령으로 투항했습니다. 264년 촉재건을 위해 종해와 거병을 꾀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제갈량으로부터는 양주 최고의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시 일가를 섬기다 조조에게 투항해 이민족을 통치한 견초입니다. 견초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경입니다. 202년 관도대전 패배 후 원소가 죽자 원상의 삼남인 원상을 섬겼습니다. 204년 조조로부터 업성이 포위되고 원상이 패주하자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220년 조비가 황제에 즉위한 후에는 안문태수에 올랐습니다. 안문태수로서는 이민족을 통치하고 수로를 개통하는 등 공을 세웠습니다. 견초는 선비족 가비능에게 포위된 전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총나라와 이민족의 공격을 막아낸 견홍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강유의 북벌을 막아낸 견홍입니다. 견홍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1년 사망했습니다. 262년 총나라 7차 북벌 때 등해를 따라 참전했습니다. 이때 정면에서 강유의 공격을 물리치며 북벌을 저지했습니다. 이후 양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사마씨가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건국한 진나라의 몸을 담았습니다. 270년 이민족들과 선비족 독발수기능이 힘을 합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견홍은 독발수기능의 난 때 청산에서 포위돼 전사했습니다. 원시 일가를 섬기다 조조에게 투항해 안문태수를 지낸 견초의 아들입니다. 그는 견초의 기풍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후한의 부흥을 위해 조조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의 죽음을 당한 경기입니다. 경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계행입니다. 경기는 후한의 명장, 경국의 증손자입니다. 군웅할거 시기, 조조가 황위를 찬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황 등과 함께 후한의 부흥을 꾀했습니다. 218년 조조가 업에 머물고 있는 사이 헌제가 머물고 있던 화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군을 이끌고 온 하우돈에 의해 전멸돼 붙잡혔습니다. 경기는 스스로 거사를 이루지 못하고 어린 놈들에게 계획이 흐트러진 것이 한스러울 뿐이라는 말을 남기고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한복이 원소에게 항복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경무입니다. 경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희입니다. 경무는 기주목 한복의 부하입니다. 191년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인 원소가 기주로 향하자 한복은 겁을 먹고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경무는 민순, 저수 등과 함께 원소에게 항복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복은 여러 장수들의 만류에도 원소에게 기주를 양도했습니다. 그는 한복이 원소와 만날 때 민순과 함께 칼을 들고 한복을 호위했습니다. 훗날 원소가 기주에 입성한 후 전풍에게 민순과 함께 암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소의 부하로 있다가 배신하고 공손찬에게 투항한 계홍입니다. 계홍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홍은 원래 원소 휘하에 있었지만 기주의 수연을 공손찬에게 바치며 항복했습니다. 원소의 명령을 받은 주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주령의 어머니와 동생을 붙잡고 그를 협박했습니다. 주령이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자 끝내 그의 가족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령에게 성이 함락되고 생포됐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항복했지만 반란을 일으킨 원소의 외조카 고관입니다. 고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제입니다. 고관은 원소의 외조카입니다. 191년 기주목 한복을 협박해 항복을 받아내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원소로부터 병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씨가 패망하자 204년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병주자사에 임명됐지만 206년 조조가 오한토벌에 나서자 호관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호관에서 이전 악진 등과 싸웠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권의 후계자로 삼남 손하를 지지하다 숙청된 오나라 신료 고담입니다. 고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묵입니다. 고담은 어린 나이에 손권의 장남이자 오나라 황태자였던 손등을 모셨습니다. 243년 아버지 고흥이 사망한 뒤 태상에 올랐습니다. 손등이 요절하고 삼남인 손하가 황태자에 올랐지만 손권은 사남인 손패를 총애했습니다. 고담은 손권에게 적자와 서자는 구별해야 한다고 진언하며 손하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손패를 따르던 전기를 멸시해왔고 결국 전기의 아버지 전종의 계략에 빠져 교주로 유배돼 사망했습니다. 고담은 우수한 식견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예의 무리한 통업공사를 막았던 위나라 관료 고당룡입니다. 고당룡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승평입니다. 213년 조조의 부름을 받고 승상군의 연으로 출사했습니다. 조비시대에는 천문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 단려경고를 맡았습니다. 위나라 2대 황제 조예 즉위 후 진류태수에 올랐습니다. 235년 조예가 궁전을 마구 짓자 이를 말리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당룡의 관직은 궁전의 내무를 총괄하는 광록군까지 이르렀습니다. 237년 검소한 장례를 치르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도대전에서 조조의 본진 습격 실패 후 곽도의 모함으로 조조에게 투항한 고람입니다. 고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람은 원소의 휘하 장수로 활동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 당시 조조는 원소의 중요 거점지인 오소를 습격했습니다. 고람은 원소로부터 장압과 함께 조조의 본진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장압은 오소를 도울 것을 주장했지만 총대장인 곽도는 조조의 본진을 공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곽도의 명령에 따라 장압과 함께 조조의 본진을 공격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곽도는 작전이 실패하자 오소 지원을 주장했던 장압을 모함했습니다. 고람은 곽도의 모함으로 장압과 함께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표기장군인 이엄을 탄핵하는 데 동참했던 고상입니다. 고상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9년 유비와 조조 사이에 벌어진 한중 공방전에 참전했지만 조진에게 격파됐습니다. 228년 총나라 제갈량의 1차 북벌 때 연류성을 지키던 중 곽회에게 대패했습니다. 231년 4차 북벌 때는 위연 오반과 함께 출전했습니다. 장합군과 벌인 전투에서 수국 3천, 흑군갑 5천, 노 5천을 노획하는 전공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표기장군 이엄이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보급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보급 문제로 후퇴한 제갈량은 이엄을 파직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고상도 이때 이엄 탄핵 상소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인재를 알아보는 탁월한 안목을 지녔던 고소입니다. 고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효칙입니다. 고소는 어린 시절부터 박식함으로 명성이 자자했으며 인물에 대해 품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권의 중매로 선책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그는 27세 때 예장태수가 됐습니다. 태수 재임 기간 올레 오찬 등 인재들을 찾아냈지만 31세에 유절했습니다. 오나라 승상으로서 과묵한 카리스마를 보였던 고흥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합의성에서 여포와 함께 최후를 맞은 고순입니다. 고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9년 사망했습니다. 고순은 삼국시대 최고의 무장인 여포의 부장으로 활동한 장수입니다. 196년 여포가 유비에게서 합의를 빼앗은 뒤 반란을 일으킨 항명을 제압했습니다. 198년 장묘와 함께 유비가 지키고 있던 패성을 함락하고 유비를 구원하러 온 하우돈도 격파했습니다. 199년 합의성을 포위한 조조에게 패배해 여포 진군과 함께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고수는 청렴결백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주군인 여포에게 가난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과묵한 카리스마로 19년간 오나라의 승상을 역임했던 고흥입니다. 고흥은 서기 168년 출생에 서기 24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탄입니다. 고흥은 서예의 기법인 영자팔법의 고환자인 채홍의 제자입니다. 그는 선권이 회계태수로 있을 때 태수의 일을 대신했습니다. 225년 승상인 선소가 사망하자 장서를 제치고 승상에 올랐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어떤 의견을 반대할 때는 침묵을 보여 선권을 제고하게끔 했습니다. 선권의 총애로 득세한 여인로부터 모함을 받기도 했지만 훗날 모함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19년간 오나라 승상을 역임하다 243년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고흥은 선권의 후계자로 삼남 선화를 지지하다 숙청된 고담의 아버지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221년 선권이 위나라 조비로부터 오왕으로 책봉되는 것을 반대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고평릉 사변에서 조상의 진영을 점거하며 진나라 건국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공을 세웠던 고유입니다. 고유는 서기 174년 출생에 서기 26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해입니다. 그는 친족인 고관을 따라 원소에게 몸을 의탁했지만 원소가 평정되자 고관과 함께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206년 조조가 오한토벌에 나선 틈을 타 고관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반란군에 동참하지 않아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249년 위나라 승상 사마이가 일으킨 고평릉 사변에서
조상의 진영을 점거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고유는 태상, 사공, 사도 등을 거쳐 위나라의 군사부문 재상인 태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사마씨의 진나라가 건국되기 2년 전인 263년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의 반기를 든 익주지역 월수족의 우두머리 고정입니다. 고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5년 사망했습니다. 고정은 익주지역의 이민족인 월수족의 왕입니다. 218년 광환군의 속편인 신도현을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건의태수 이엄에게 패배했습니다. 223년 유비가 사망한 후 옹계주포와 함께 월수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25년 남방사군 평정에 나선 제갈량에게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옹계주포를 죽이고 총나라에 항복해 익주태수가 된 인물로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익주 침공을 끝까지 막아선 고패입니다. 고패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2년 사망했습니다. 고패는 익주목 유장의 휘하 장수입니다. 211년 유장은 한중의 장로를 토벌해 줄 것을 유비에게 요청했고 유비는 이를 명분 삼아 가맹연에 주둔했습니다. 하지만 고패는 유비가 익주를 침략할 수 있다고 판단, 양해와 함께 백수관에 주둔하며 유비의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고패는 백수관에 머물면서 유비를 형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유장에게 수차례 간언했습니다. 212년 형주의 위급한 일이 발생해 돌아가겠다는 유비를 배웅하다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삼국지연의에는 연회를 열어 유비를 암살하려고 했지만 사전 발각돼 유봉과 관평에게 살해된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성권의 목숨을 2번이나 살린 오나라 장수 공리입니다. 공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5년 성권이 10만 명의 군사로 위나라 합비를 쳐들어갔을 때 참전했습니다. 당시 오나라는 진무가 전사하고 능통의 부대가 전멸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권은 결국 퇴각을 선택했지만 다리가 끊겨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때 공리는 성권이 탕말에 채찍을 가해 다리를 뛰어넘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이 공으로 도정 후에 봉해졌습니다. 226년 전함 진수식에서는 나주로 향하라는 성권의 명령을 어기고 범구로 향했습니다. 전함은 거친 바람으로 범구에 접안하자마자 좌초됐습니다. 공리는 전함이 전복될 것을 우려해 처벌을 각오하고 명령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요동 지역의 독자 행보를 걸어간 공성강입니다. 공성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1년 사망했습니다. 공성강은 요동 지역에서 독자 세력을 구축한 공손도의 아들입니다. 204년 공손도가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요동태수에 올랐습니다. 그는 낙랑 지역에 대방군을 설치했고 고구려를 공격해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207년 조조에게 패배한 원상과 원희 형제가 찾아오자 조조와의 화친을 위해 2사람을 죽였습니다. 훗날 스스로 왕을 참칭하다 위나라에 의해 제거된 공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카인 공소년에게 요동태수를 빼앗긴 공성공입니다. 공성공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성공은 공손도의 둘째 아들입니다. 204년 공손도 사후 아버지의 영명향 후 자기를 이어받았습니다. 212년 형인 공성강이 죽자 조카들을 대신해 요동태수에 올랐습니다. 221년 위나라 조비로부터 거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8년 공성강의 차남인 공소년에게 요동태수 자리를 빼앗기고 유폐됐습니다.
238년 위나라 사마이가 공소년을 토벌한 뒤 구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요동 지역의 왕을 꿈꾼 공손도입니다. 공손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승제입니다. 189년 동탁이 집권하자 서영의 추천으로 요동 태수가 됐습니다. 공손도는 태수 부임 후 고구려와 우한을 공격해 명성을 떨쳤습니다. 190년 중원이 혼란에 빠지자 왕의 꿈을 품고 스스로 요동 후 평주목을 칭했습니다. 204년 조조가 무의장군 영령왕후에 봉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공손도는 대대로 요동을 통치했던 공손강 공손공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공손창과 함께 원소에게 대항한 공손범입니다. 공손범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손범은 공손찬의 사촌 동생입니다. 191년 공손찬의 사촌 동생인 공손월이 원소의 양성을 공격하다 화살에 맞아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소는 공손월의 복수를 위해 공손찬이 군사를 일으킬 것을 우려했고 공손범에게 발해 태수를 물려주며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소를 배신했고 발해의 군사를 이끌고 공손찬과 힘을 합쳐 원소 공격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소의 공격으로 아버지 공손찬과 함께 최후를 맞은 공손속입니다. 공손속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9년 사망했습니다. 공손속은 북평 지역을 다스리던 공손찬의 아들입니다. 198년 원소가 침공해오자 흑산적 장현을 찾아가 맹약을 맺었습니다. 199년 장현이 공손찬을 돕기 위해 10만 명의 원군을 이끌고 역경성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장현이 공손찬에게 협공하려는 계획을 알게 된 원소로부터 역공을 받았습니다. 공손속은 역경성이 원소에게 함락된 후 흉노족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스스로 요동의 왕까지 올랐지만 위나라 사마이에게 토벌된 공소년입니다. 공소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희입니다. 공소년은 요동태수 공손강의 둘째 아들입니다. 228년 공손강의 뒤를 이은 숙부 공손공으로부터 요동태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232년 오나라 son권으로부터 연왕이라는 자기를 받았습니다. 237년 위나라를 등지고 스스로 왕에 올랐습니다. 그의 위나라 관구검의 공격을 받았지만 격퇴했습니다. 238년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온 사마이에게 토벌됐고 아들과 함께 참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소를 공격하다 날아온 화살에 전사한 공손월입니다. 공손월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1년 사망했습니다. 공손월은 공손찬의 사촌 동생입니다. 191년 원소가 한복을 항복시키고 기주를 차지했습니다. 공손월은 기죽을 차지한 원소를 견제하려는 공손찬으로부터 1000명의 기병을 받아 원술에게 파견됐습니다. 원술의 명령을 받아 성병과 함께 양성을 공격했지만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공손월은 양성 전투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소와 대립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공손찬입니다. 공손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규입니다. 공손찬은 백마의 종이라는 정예의 기병대를 이끌었으며 북방 이민족을 토벌하며 백마장군이라고 불렸습니다.
191년 원술의 명령을 받은 사촌동생 공손월이 원소의 양성을 공격하다 전사하자 원소에게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192년 4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개교에서 원소와 격돌했지만 패주했습니다. 193년 유주목 유우가 10만 명을 군사를 이끌고 공격했지만 이를 막아내고 유우를 죽였습니다. 199년 원소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았고 역경에서 농성하다 성이 습격당하자 가족들을 죽이고 분신자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연왕을 자칭한 동생 공손현 때문에 죽음을 맞은 공손왕입니다. 공손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8년 사망했습니다. 공손왕은 요동태수였던 공손강의 장남입니다. 204년 공손도 사망 후 숙부인 공손공에게 요동태수 자리를 내줬습니다. 221년 공손공에 의해 낙양의 볼모로 보내졌습니다. 공손왕은 조예에게 공손현이 반란을 도모한다고 수차례 보고했습니다. 237년 공손현이 끝내 연왕을 자칭했고 이듬해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형주를 정벌한 조조를 비판해 처형된 공유입니다. 공유는 서기 153년 출생해 서기 20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거입니다. 대장군 하진 사망 후 동탁이 집권하자 북해태수에 임명됐습니다. 193년 서주목 도겸이 사망하자 유비를 서주목에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담에게 패배의 영지를 빼앗기고 헌제의 부름을 받아 허창으로 갔습니다. 208년 형주를 정벌한 조조를 비판한 일로 가족과 함께 처형됐습니다. 공용은 당대 활약한 문학인칠인 관한 7자 중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청담고론에 뛰어났던 후한말 군벌 공주입니다. 공주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서입니다. 동탁 집권기 때 자신이 등용한 인물들이 활약하며 예주자사에 발탁됐습니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자 한복, 유대, 장막 등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동탁을 두려워해 장홍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후한말 관료 정태는 청담고론에 능하며 마른 나무의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요절한 비운의 책사 곽가입니다. 곽가는 서기 170년 출생해 서기 20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봉효입니다. 원소를 만나기도 했지만 결단력이 없어 폐업을 도모할 수 없다며 그를 떠났습니다. 이후 곽가는 순욱의 추천으로 조조를 만났습니다. 조조는 배업을 이룰 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고 평가했고 곽가는 진정한 나의 주군이라고 말했습니다. 206년 조조가 오한정벌에 나섰을 때 대책으로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207년 오한정벌 후 귀환하던 중 풍토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이듬해 적벽대전에서 패배한 조조는 곽가가 있었더라면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곽가는 위나라에서 태자문화까지 올랐던 곽혁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담 원상 형제의 내분을 야기한 곽도입니다. 곽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칙입니다. 191년 기주목 한복을 설득해 기주를 원소에게 넘기는 데 일조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195년 원소에게 헌제를 옹립할 것을 진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 오소가 습격당하자 조조의 본진을 공격할 것을 진언해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202년 원소가 죽자 장남인 원담을 후계자로 내세워 삼남 원상과 대립했습니다. 205년 조조와 원상이 격돌한 사이
조조를 공격했지만 난피해서 패배에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탁이 암살되자 이각과 함께 대군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곽사입니다. 곽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7년 사망했습니다. 192년 동탁이 왕윤과 여포의 계략에 빠져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곽사는 서량에서 이각, 장제, 번조 등과 함께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쳐들어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195년 이각이 번조를 살해하고 헌제를 데려가자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지만 장제의 중재로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안을 탈출한 헌제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조조의 공격을 받고 패주했습니다. 197년 배신한 부하 오수백에 피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상과 함께 조조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지만 조조에게 붙은 마등 세력에게 죽음을 맞은 과건입니다. 과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2년 사망했습니다. 과건은 원소사 후 그의 삼남 원상을 따랐습니다. 202년 조조가 대대적으로 화북을 공격하자 하동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원상과 연합하고 있다 조조에게 돌아선 마등에게 공격을 당하자 대항하기 위해 분수를 건넜지만 종효에게 대패했습니다. 과거는 마등의 휘하 장수 방덕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이 북벌에 나섰을 때 총나라를 지킨 곽유지입니다. 곽유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연장입니다. 곽유지는 총나라 초대 황제 유비에게 등용된 후 이대 황제 유선 제위 기간 시중까지 올랐습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감행할 때 비의 등용과 함께 정사를 관장했습니다. 그는 온순한 성격이었으며 인물됨과 학식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멸망 후 위나라에 항복해 도도까지 오른 곽익입니다. 곽익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소선입니다. 곽익은 총나라 황제 유비 말년에 태자의 시중을 드는 태자사인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권영태수에 올라 남부지역을 관할했습니다. 263년 총나라가 멸망하자 남방 육군과 함께 위나라에 항복했고 사마서로부터 남중도독으로 임명됐습니다. 훗날 교지 일남 구진 3군을 평정에 열후에 봉해졌습니다. 곽익은 유비의 익주 평정에 큰 공을 세운 곽준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가 익주를 공략할 때 유장의 공격을 1년 동안 막아낸 곽준입니다. 곽준은 서기 180년 출생해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막입니다. 곽준은 형주목 유표를 모셨습니다. 208년 유표가 사망하자 유비에게 위탁했습니다. 212년 우비가 익주 공략에 나서자 감행성에 남아 유장의 공격을 1년간 막았습니다. 익주가 평정된 3년 뒤인 217년 자동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19년 곽준이 사망하자 유비가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는 총나라 멸망 후 위나라에서 도도까지 올랐던 곽익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뛰어난 능력에도 요절한 곽혁입니다. 곽혁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익입니다. 곽혁은 조조의 참모 곽가의 아들입니다. 그는 위나라 태자문학에 올랐지만 요절했습니다. 친구인 왕창으로부터 고상하고 지혜롭고 명민하다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품에 대해서는 도량이 부족하고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고 악평을 받았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곽과 사후 조조에게 길러진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민족과 총나라의 침공에서 관서지역을 지켜낸 위나라 장수 곽회입니다. 곽회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제입니다. 215년 조조의 장로 정벌전에 참전했고 장로 토벌 후에는 하후영과 남하 한중을 지켰습니다. 219년 한중 공방전에서 하후영이 황충에게 살해되자 군을 재정비했습니다. 224년 옹주자사에 임명돼 총나라 제갈량의 북벌에 종군했습니다. 247년 관서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강족인 아소과를 죽이고 반란을 평정했습니다. 249년 정서장군과 도도공양 제군사에 올랐습니다. 255년 사망하자 대장군에 추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 사마사의 전형을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한 관구검입니다. 관구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공입니다. 238년 사마이와 함께 연항을 자칭한 공소년을 토벌했습니다. 242년 서안평을 침공한 고구려를 공격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진동도독에 오른 뒤에는 오나라 제갈각의 침공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255년 사마사의 대항해 무능과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한 뒤 도주 중 백성에게 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 사마사 정권에 대항해 거병했지만 실패한 뒤 오나라로 도망친 관구수입니다. 관구수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구수는 관구검의 동생입니다. 255년 관구검 문음이 사마사 정권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끝내 실패했고 관구수는 관구검과 자신의 손자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관구검이 백성에게 살해되자 자신의 손자와 함께 오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구검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던 관구전입니다. 관구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방입니다. 관구전은 관구검의 아들입니다. 253년 사마사에 의해 황제 조방이 폐위됐습니다. 관구전은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편하게 지내면 안 된다며 관구검의 거병을 재촉했습니다. 255년 관구검은 문흠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관구전은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관구검과 함께 도주했지만 토벌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민족의 반란을 막아 위나라를 지킨 관구흥입니다. 관구흥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구흥은 위나라 사마사 정권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관구검 관구수 형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강족을 수차례 토벌하고 회유관공으로 무의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20년 양주 지역에서 구변이 반란을 일으키자 구원을 온 소칙과 함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공을 인정받아 능묘 사업을 담당하는 장작대장에 임명됐습니다. 관구흥 사후 관로는 아들인 관구검의 일족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한복이 원소에게 기주를 넘기려고 할 때 끝까지 반대하다 암살된 관순입니다. 관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전입니다. 191년 기주목 한복이 원소에게 기주를 넘기려고 하자 경무저수와 함께 반대했습니다. 원소와 한복이 면담할 때는 경무와 함께 칼을 들고 한복을 지켰습니다.
원소가 기주에 입성한 후 칼을 들고 한복의 항복을 끝까지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풍에게 암살됐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원소를 암살하려다 문추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끝까지 유비를 지키다 성권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관우입니다. 관우는 서기 162년 출생해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운장입니다. 황건적의 난 때 유비 장비와 함께 거병했고 이후 반동탁 연합군에 참전했습니다. 200년, 유비가 조조에게 패배하고 원소에게 도망치자 합의성을 지키다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관도대전 중에는 조조의 장수로 출전해 원소군의 알량을 치렀습니다. 유비가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조조의 만류에도 유비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비가 입촉에 성공한 후에는 형주를 통치했습니다. 219년, 유비가 한중왕에 즉위하자 전장군에 올랐습니다. 그의 관계가 악화된 성권의 침략으로 형주를 빼앗기고 맥성에서 아들 관평과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관우의 죽음 소식을 들은 유비는 그를 장목 후에 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청나라 재건에 동참했지만 끝내 살해된 관우의 손자 관이입니다. 관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4년 사망했습니다. 관이는 관우의 차남 관흥의 서자입니다. 아버지 관흥과 형 관통이 사망하자 관우의 한수정 후 자기를 승계했습니다. 263년 총나라가 멸망하고 이듬해 강유와 종해가 총나라 재건을 명분으로 봉기를 했습니다. 강유종해의 난 때 참여했지만 과거 관우가 죽였던 방덕의 아들 방해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잘못된 판단으로 공손찬을 멸망으로 이끈 관정입니다. 관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사기입니다. 관정은 북평의 맹주, 공손찬의 휘하 장수입니다. 198년 원소가 역경을 침공하자 공손찬은 학산적 장양과 연합해 싸울 계획을 가졌습니다. 관정은 공손찬에게 굳게 지키며 시간을 보내면 원소가 물러날 것이라며 만류했습니다. 199년 원소의 대대적인 공격에 공손찬은 결국 역경무에서 자결했습니다. 관정은 공손찬을 위험에 빠뜨린 것을 탄식하며 스스로 원소 진영으로 뛰어들어 죽음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와의 일전에서 원담이 전사했지만 최후까지 싸웠던 관통입니다. 관통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통은 원소의 아들 원담의 밑에서 동네 태수를 맡고 있었습니다. 203년 가족을 포기하고 원상과 내전을 벌이던 원담에게 의탁하며 나간 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05년 조조와의 결전에서 원담이 전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앞서 항복한 왕수는 관통을 망국의 충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조는 관통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충성심을 높게 평가해 사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형주 침공 때 관우와 함께 항전하다 붙잡혀 처형된 관평입니다. 관평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관평은 관우의 장남입니다. 219년 오나라는 관계가 악화된 종나라의 형주를 침공했습니다. 관평은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맥성에서 관우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지만 오나라 마충에게 붙잡혀 참수됐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관우의 양자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안타깝게 요절한 관흥입니다. 관흥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안국입니다.
관흥은 총나라 관우의 둘째 아들입니다. 219년 아버지 관우가 사망하자 한수정후 자기를 승계했습니다. 20살에 시중에 올랐지만 몇 년 뒤 사망했습니다. 제갈량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관통과 관이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인이로서 도적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괴량입니다. 괴량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유입니다. 괴량은 형주자사 유표의 신하입니다. 190년 형주에 도적이 출몰하자 유표에게 인의의 도를 행하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될 것이라고 진언했습니다. 하지만 유표는 도적들을 꿰어내어 사로잡아야 한다는 괴월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형주가 조조에게 복속된 후 이부상서에 임명됐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괴월의 친형으로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형주를 넘기는데 앞장섰던 괴월입니다. 괴월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이두입니다. 괴월은 형주자사 유표의 신하입니다. 190년 형주에 도적이 출몰하자 유표에게 도적들을 꿰어내 사로잡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소와 조조가 격돌하자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8년 조조가 형주로 진격하자 유종에게 투항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조조에게 항복한 후 광록훈에 임명됐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괴량의 동생으로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반동탁 연합을 촉구하는 경문을 돌린 교모입니다. 교모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희입니다. 교모는 연주자사와 동군태수를 역임했습니다. 189년 대장군 하진이 계획한 십상시 토벌 계획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 살해된 후 동탁이 집권하자 공문서를 날조해 반동탁 거병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돌렸습니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된 후 유대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제를 자칭한 원수를 끝까지 지키다 최후를 맞은 교유입니다. 교유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7년 사망했습니다. 교유는 원술의 휘하 장수입니다. 193년 원술이 구광군 지역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을 때 장원과 함께 핵심 장수가 됐습니다. 197년 원술이 조조와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장원, 악취, 이풍, 양강 등과 함께 요격군의 선봉에 섰습니다. 하지만 수춘 국경에서 조조군과 싸우다 우금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종해와 강유의 반란을 사전에 알려 이를 막았던 구건입니다. 구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건은 위나라 장수입니다. 263년 호열의 추천을 받아 종해의 부장으로 총나라 정벌전에 참전했습니다. 총나라 멸망 후 종해가 강유와 반란을 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열의 아들 호연에게 알렸습니다. 결국 호연이 사마소에게 알려 종해와 강유의 반란은 실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장순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에 호응의 약탈을 자행한 오한의 수령 구력거입니다. 구력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력거는 묘서 오한의 수령으로 168년 5천여 명을 거느리며 왕을 자칭했습니다. 187년 충산태수 장순이 조정의 반기를 들자 동시에 유주, 기주, 청주, 서주 등 사주를 약탈했습니다. 189년 유주목 이후의 회유책에 자진 철수했습니다. 구력거 사망 후
조카인 답돈이 그의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역사상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구부입니다. 구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효홍입니다. 구부는 총나라 장수로 수차례 전공을 올려 좌장군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는 총나라 역사상 10명만 존재하는 탕고후에 봉해졌습니다. 총나라 핵심 무장인 왕평이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구부는 충성스럽고 용맹하며 너그러운 인품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스스로 장군에 올라 반란을 일으켰지만 토벌된 구성입니다. 구성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87년 사망했습니다. 187년 장사에서 스스로 장군을 칭하며 1만여 명의 군사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봉기 한 달 뒤 장사태수로 임명된 손견에게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구성에게 호응해 반란을 일으켰던 주조와 곽성마저 토벌한 손견은 오정후에 봉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훌륭한 정책으로 위나라의 국고를 회복시킨 구견입니다. 구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잔이입니다. 구견은 동란으로 잠시 요동에 있었지만 이후 조조를 섬겼습니다. 조조 휘하에서는 둔전 정책을 시행해 5년간 국고를 회복시켰습니다. 211년 마초와 한수가 관중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조조가 출정했을 때 후방을 지켰습니다. 그에 벌어진 전은 소백의 난을 진압하고 위군 태수가 됐으며 훗날 태보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의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다 죽음을 맞은 구견입니다. 구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0년 사망했습니다. 구견은 서평 지역에서 활동하던 군벌입니다. 215년 장석 등과 함께 관중 군벌 한수를 죽인 후 한수의 머리를 조조에게 보냈습니다. 220년 조조 사망 후 위나라의 반기를 들었지만 금성태소 소칙에게 항복했습니다. 조비 즉위 후에도 반란을 일으켰지만 소칙의 계략에 빠져 결국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큰 전공을 세우고도 자만함으로 멋대로 행동하다 죽음을 맞은 구기입니다. 구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기는 원래 귀주목 한복을 모셨지만 191년 공손찬의 공격으로 한복이 패배하자 원소에게로 갔습니다. 192년 공손찬이 원소를 공격하자 공손찬의 부하인 기주자사 엄강 등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개교에 있던 공손찬 본영에 가장 먼저 들어가 포로를 점령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전공으로 자만하다 원소에게 숙청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대도도까지 올랐지만 선권의 동생을 살해한 규람입니다. 규람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4년 사망했습니다. 196년 오군태수 성원에 의해 손책에게 청거됐습니다. 훗날 선권이 성원을 죽이자 잠적했습니다. 203년 선권의 동생 손익의 초빙으로 단양대도독에 임명됐습니다. 204년 손익을 죽이고 손익의 측근인 변홍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으며 손익의 죽음을 꾸짖는 손아도 살해했습니다. 이후 손익의 부인의 계략에 빠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의 마지막 황제 유선을 끝까지 보필했던 총나라 관료 극정입니다. 극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영선입니다.
극정은 훌륭한 문제로 20세에 궁궐에 들어와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263년 총나라의 항복조서를 작성했습니다. 264년 강유와 종회가 반란을 일으키자 낙양으로 옮겨졌던 유선을 홀로 따라갔습니다. 272년 진나라에서는 파서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 공격에 나섰지만 중재에 나선 여포의 궁술에 감탄해 퇴각한 기령입니다. 기령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령은 원술의 부하 장수입니다. 196년 원술로부터 3만 명의 병력을 받아 소패의 유비를 공격했습니다. 유비로부터 합의를 탈취한 여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포는 극을 세워 자신이 화살을 쏴 나를 맞추면 화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포가 이를 성공하자 하늘의 위엄을 지녔다고 감탄하며 퇴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제를 참칭한 원술이 태위로 삼으려고 하자 거부한 김상입니다. 김상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원휘입니다. 178년 찰거로 선발대 관직의 길에 나섰습니다. 헌제로부터 연주자사에 임명됐지만 연주를 차지하고 있던 조조의 공격을 받고 원술에게 도망쳤습니다. 197년 황제를 칭한 원술이 태위로 삼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다 살해됐습니다. 김상의 이야기를 들은 헌제는 충성심을 높게 평가했고 백관들에게 그를 조문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형주 공략 때 항복한 무릉태수 김선입니다. 김선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기입니다. 전한의 거기장군 김일제의 후손입니다. 그는 유기의 밑에서 무릉태수로 있었습니다. 209년 유비가 장사 무릉영릉 계양 등 형주 사군 정벌에 나서자 항복했습니다. 김선의 아들인 김희는 경기 위왕과 함께 조조에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죽음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를 토벌하려는 반란의 가담에 죽임을 당한 김희입니다. 김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덕이입니다. 218년 경기 위왕 등과 함께 헌제를 구하고 조조를 토벌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 중 왕필에게 부상을 입혔지만 끝내 진압돼 처형됐습니다. 무릉태수로 있다 유비에게 항복한 김선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멸망한 총나라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나헌입니다. 나헌은 서기 218년 출생해 서기 27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영칙입니다. 나헌은 총나라의 장수로 239년 태자사인에 임명됐습니다. 실권자인 환관 황후와 사이가 나빠 파동태수로 좌천됐습니다. 263년 위나라가 침공하자 2000명의 군사로 영안을 지켰습니다. 총나라 황제 유선이 항복했다는 소식에도 군사를 이끌고 3일간 도정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진나라에 항복했고 267년 관군 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68년 오나라 정벌을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많은 전공을 세워 도도까지 오른 오나라의 장수 낙통입니다. 낙통은 서기 193년에 출생해 서기 22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서입니다. 212년 회계태수였던 송권에게 등용됐습니다. 221년 이릉대전에서 공을 세워 편장군에 임명됐습니다. 같은 해 유수를 침공한 위나라 조인을 격퇴해 유수도독에 올랐습니다. 장원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 송권이 장원을 벌하려고 할 때 변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입주 공략을 막으려고 했던 냉포입니다. 냉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냉포는 익주목 유장의 부하입니다. 유비가 입주를 공략하자 유비의 장인 등연과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유비군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면주권으로 퇴각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항복을 권하는 유비를 속이고 다시 공격하다 붙잡혀 처형된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아버지를 이어 명성을 떨쳤던 오나라 장수 노숙입니다. 노숙은 서기 218년 출생에 서기 274년 사망했습니다. 유수도독 장승으로부터 후계자로 주목받았습니다. 영한 연간에는 무창도독에 올랐습니다. 건영 연간에는 하부도독으로 승진했습니다. 인지에서는 엄정한 통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손권에게 천하삼분지기를 건의했던 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천하삼분지기를 주창했던 오나라의 신료 노숙입니다. 노숙은 서기 172년 출생해 서기 21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경입니다. 노숙은 주유의 추천으로 손권에게 등용됐습니다. 조조가 강동 공략의 야욕을 드러내자 홀로 유비와 힘을 합쳐 항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208년 적벽대전 승리 후 손권에게 천하삼분지기를 주창했습니다. 210년 주유로부터 군권을 이어받았습니다. 217년 여몽을 후임으로 내세우고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탁의 헌재 옹립 계획에 반대하다 파면된 노식입니다. 노식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간입니다. 175년 국왕태수에 임명돼 소수민족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우두머리 장각의 본진을 상대로 거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89년 하진이 계획한 환관 토벌 계획에 반대했지만 결국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동탁이 소재를 패하고 헌재를 옹립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해 파면됐습니다. 이후 원수의 군사로 활동하다 192년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간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위나라에서 사공까지 오른 노육입니다. 노육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가입니다. 노육은 노식의 사람입니다. 위나라 조비가 오관중낭장에 임명됐을 때 출사했습니다. 각지의 태수를 역임했으며 256년 사공까지 올랐습니다. 간언을 잘하고 사리를 분명히 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저서로는 구주인사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 휘하에서 많은 전공을 세운 노초입니다. 노초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초는 조조 휘하에서 활동한 장수입니다. 199년 조조의 명령으로 유비가 원수를 토벌할 때 주령과 함께 원군으로 파견됐습니다. 208년 조조가 형주 정벌에 나섰을 때는 조엄의 휘하로 출진했습니다. 212년 하후현 휘하에서 관중 지역의 세력가인 양흥을 토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황제 즉위를 간청하는 상주문을 올린 뇌공입니다. 뇌공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뇌공은 원래 유표를 모셨습니다. 208년 유표를 떠나 유비 밑으로 가 진원장군이 됐습니다. 220년 제갈량 미축 등과 함께 유비의 황제 즉위를 간청하는 상주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태산까지 올랐습니다. 223년 유비가 사망하자
제갈량과 함께 유비의 황후인 가망우를 소열왕으로 칭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한중 공방전 전초전에서 전사한 뇌동입니다. 뇌동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8년 사망했습니다. 뇌동은 총나라 장수입니다. 218년 유비가 한중으로 진격하기 앞서 장비 마초와 함께 무도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무도를 지키고 있던 위나라 조웅에게 패배의 전사였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유장의 휘하 장수였지만 유비에게 투항한 후 위나라 장악과 싸우다 최후를 맞는 인물로 소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대패한 후 몰락한 원수를 외면한 내박입니다. 내박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박은 원술의 부하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진란과 함께 배신해 산적이 됐습니다. 199년 황제를 자칭한 원술이 조조에게 대패했습니다. 이때 원술이 몸을 의탁할 것을 요청해오자 거절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산적이 된 후 유비에게 패배한 원수를 습격한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형주를 차지한 유비에게 항복한 여강 지역의 호조 내서입니다. 내서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년 손권의 휘하의 여강 태수 이술이 양주자사 엄상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내서는 혼란을 틈타 진란과 함께 수만 명의 병사를 모아 강의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이후 조조가 임명한 양주자사 유복에게 투항했습니다. 208년 여강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후연에게 진압됐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비에게 귀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마초 토벌전에서 공을 세웠지만 오해가 될 발언으로 처형된 누규입니다. 누규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백입니다. 초평명단 형주 북쪽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던 왕충에게 토벌대 조조를 섬겼습니다. 마초 토벌전에서 계략으로서 공을 세워 조조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가족을 향해 불순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상 원희 형제를 도와 조조와 맞섰던 오한의 황제 누반입니다. 누반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반은 여서 지역 오한의 수령인 구력거의 아들입니다. 구력거 사망 후 어린 나이 탓에 사촌형 답돈에게 후계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훗날 장성의 이민족의 황제인 성에 올랐습니다. 207년 원상과 원희를 도와 조조와 싸웠지만 패패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뒤 요동으로 도망쳤지만 공손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모함을 받아 유배된 뒤 선호의 주살 명령을 알고 자결한 누현입니다. 누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승선입니다. 오나라 3대 황제 선유 제위 시절 감농어사를 지냈습니다. 264년 마지막 황제 선호가 즉위하자 산기중상시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회계태수 대산홍을 지냈습니다. 그는 선호의 뜻을 자주 어겨 분노를 샀습니다. 275년 모함으로 유배형에 처해졌고 주사라라는 선호의 칙서를 발견하고 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조 토벌전에서 감명의 화살을 맞고 전사한 능조입니다. 능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3년 사망했습니다.
능조는 선책이 거병할 때부터 부하가 됐으며 항상 선봉에 섰습니다. 산호를 평정하고 파적기 위에 올랐습니다. 203년 성권이 일으킨 강화 전투에서 황교군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감령이 쏜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대군을 일으켜 위나라를 침공하다 위험에 빠진 성권을 구한 능통입니다. 능통은 서기 189년 출생에 서기 21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적입니다. 능통은 능조의 아들입니다. 능조의 아들이라며 성권으로부터 별부삼아 화적도위로 임명됐습니다. 208년 성권이 황조를 공격할 때 강화를 함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215년 성권이 1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의 합비를 공격했습니다. 합비 전투에서 장려의 기습으로 위험에 빠진 성권을 구출했습니다. 이후 산호를 회유하고 돌아오는 길에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한나라 황제 헌제를 핍박하는 이각을 토벌한 다네입니다. 다네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충명입니다. 191년 성견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화엄의 주도나라는 동탁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네는 화엄에서 농업을 장려하고 약탈을 하지 않는 등 선정을 펼쳤습니다. 195년 동탁에 이어 정권을 잡은 이각과 곽사를 피해 장안을 탈출한 헌제가 화엄에 머무르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198년 이각을 토벌한 뒤 조정으로부터 대옥녀 광록대부에 임명됐습니다. 209년 병에 걸려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한정벌에 나선 조조와 싸우다 죽음을 맞은 답돈입니다. 답돈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7년 사망했습니다. 답돈은 오한의 왕인 구력거의 조카입니다. 구력거 사후 어린 조카인 누반을 대신해 오한의 선우에 올랐습니다. 누반이 장성하자 선우를 넘겨주고 왕으로 강등됐습니다. 205년 조조에게 패배한 원성을 보고하고 그가 조조를 공격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207년 오한정벌에 나선 조조와 싸우다 백랑산에서 붙잡혀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반란을 일으켜 오나라로 도망갔지만 훗날 위나라로 돌아온 당자입니다. 당자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25년 산동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의 주모자로 추대됐고 위나라 이마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여대와 함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252년 위나라가 동흥을 침공하자 선봉장으로 참전했습니다. 257년 반란을 일으킨 위나라 제갈탄을 구하기 위해 원군으로 파견됐지만 위나라에 붙잡혀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의 북벌대 병사를 이끌고 상규성을 수비한 대릉입니다. 대릉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릉은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220년 조비에게 수차례 사냥을 만류했다 처형의 위기에 처했지만 감형됐습니다. 232년 제갈량이 기산을 침공하자 4,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상규성을 수비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장호 악칭과 함께 제갈량의 팔괘진을 공격했지만 붙잡힌 후 풀려난 인물로 소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각종 반란 진압에 참여해 서주자사까지 오른 도겸입니다. 도겸은 서기 132년 출생에 서기 19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조입니다. 서강이 변경을 침략하자 정서장군 황보순과 함께 격퇴했습니다. 184년 변장 한수의 난이 일어나자 토벌군에 참전했습니다. 같은 해
황건적의 난이 벌어지자 서주자사에 임명돼 황건적을 소탕했습니다. 194년 부하인 장계가 조조의 아버지 조선을 죽인 일로 조조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망하기 전 유비에게 서주를 넘긴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진나라의 침공에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한 도준입니다. 도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준은 오나라의 장수입니다. 279년 광마가 반란을 일으키자 서릉도독으로서 진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오나라를 침공한다는 소식에 수도 건업으로 회군했습니다. 오나라 황제 손호로부터 2만 명의 군사를 받아 진나라와 맞섰지만 군사들이 도주에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오나라 멸망 후 진나라에서 진남대장군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 정벌군의 최후까지 맞서 싸웠던 동궐입니다. 동궐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공습입니다. 동궐은 총나라 무장입니다. 221년 승상형사로서 제갈량을 보좌했습니다. 261년 남양후에 봉해졌고 범검과 조정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잦은 북벌에 대해 우려했고 이에 유선에게 강유의 군권 박탈을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63년 위나라 등해와 종해의 침공에 맞섰지만 성도가 함락되자 투항했습니다. 264년 유선을 따라 낙양으로 이주했습니다.